일본은 오랜 세월 동안 아시아와 세계에서 기적을 이룬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일본 국민들은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잦은 대지진과 천연자원의 부족이라는 난관을 극복해야 했다. 그러나 철저한 규율과 근면, 성실함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대국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정부가 감추고 싶어하는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상류층을 상대로 하는 고액의 남성 접객업, 성을 매개로 한 비즈니스 모델 등은 일본 내에서 철저히 숨겨지고 있으며 공적으로는 공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본이 감추려는 충격적인 진실 15가지는 무엇일까? 먼저 일본의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보자. 일본의 총 면적은 379.99제곱킬로미터이며 동아시아의 태평양 서쪽에 위치한 섬나라이다. 국토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총 3,9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주요 섬은 혼슈, 시코쿠, 규슈, 홋카이도 4개로 구성되며 전체 국토의 97%는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은 한국, 러시아, 중국과 인접해 있으며 북쪽의 오호츠크해에서 남쪽의 동중국해와 대만까지 이어지는 형태를 하고 있다. 일본은 총 47개의 도도부현, 즉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도도부현에는 수십 개의 도시와 마을이 존재한다. 일본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강력한 10대 도시는 도쿄, 히로시마, 교토, 삿포로, 나하,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요코하마, 니코이다. 일본의 인구는 약 1억 2690만 명으로 세계에서 10번째로 많다. 수도 도쿄는 주변 광역지역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권으로 약 3,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도시 중 하나이다. 또한 도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경제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부탕의 나라 혹은 해가 뜨는 나라로도 불린다. 동양의 고대 전설에 따르면 부탕 혹은 공탕이라는 비어있는 나무가 태양신이 휴식을 취하는 곳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을 상징하게 되었다. 일본은 온대 기후 지역에 속하며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지역별로 기후 차이가 크다. 일본의 지형은 산지가 많고 총 6,85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186개의 화산이 여전히 활동 중이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은 후지산 3,776m로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 중 하나다. 반면 일본에서 가장 낮은 곳은 하치노의 광산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160m 깊이의 갱도이며 자연 지형 중 가장 낮은 곳은 하치로 호수로 수심이 4m에 불과하다. 일본인들은 강한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왔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경제 부흥을 이루었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복구하며 연이은 지진과 재해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의 피해 속에서도 일본 국민들은 서로 돕고 재건을 이뤄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서도 냉정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보였다. 그러나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이다. 일본의 놀라운 발전 이면에는 숨겨진 어두운 현실이 존재한다. 일본인들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 일본 사회에서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극도로 강조되며 많은 사람들이 일과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일본인들은 하루의 3분의 1을 업무에 할애하며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본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장시간 노동, 야근, 추가 업무 등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과도한 노동 강도는 일본인들의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일본은 우울증과 정신질환 환자가 많으며 이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많은 일본인들이 과로사, 즉 카로시라는 현상으로 인해 목숨을 잃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선진국이지만 그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문제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일본을 바라볼 때 그들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증발 서비스, 이에타오게, 요나게라는 기묘한 사회 현상도 존재한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사회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일부 일본인들은 자살 대신 완전히 사라지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들은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에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종적을 감추는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조아스, 증파, 증발라고 부른다. 자살과 비교했을 때 조아스는 유족들에게 정리비용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않기에 더 나은 선택지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일본 사회의 어두운 이면과 극심한 생존 경쟁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제점들이다. 조아스라는 개념은 원래 20세기 중반인 1960년대 일본에서 등장한 용어로, 당시에는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이혼 절차를 밟기보다 흔적 없이 떠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일본의 경제 버블이 붕괴된 후 실직과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조아스 현상도 함께 증가했다. 자살과 마찬가지로 조아스 역시 일본 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주제 중 하나다. 일본은 고객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로도 유명하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야토게야, 이에타오게우, 즉 밤의 증발 서비스다. 이들은 고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운 후 흔적도 없이 이송하는 일을 전문으로 한다. 빚을 진 사람,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은 사람, 감시를 피해 숨고 싶은 사람, 혹은 직장 생활에서 도망치고 싶은 이들까지 다양한 고객층이 존재한다. 이 서비스 업체들은 고객의 사라지는 이유를 묻지 않으며 오직 완벽한 은신처를 찾아주는 것에 집중한다. 서비스를 의뢰하면 직원들은 조용한 한밤중에 고객을 은밀히 이동시키며 고객이 원하는 짐까지 함께 운반해준다. 일본의 대표적인 증발 서비스 업체인 요니케야 TS 코퍼레이션, 예타오게우 TS 코퍼레이션은 일본 전역에 22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통계에 따르면 의뢰인의 20%는 가정폭력 피해자다. 특히 이들 중 대다수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들로, 회사의 창립자이자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미사 마흐나홉 세 역시 같은 경험을 한 바 있다. 그녀는 과거 남편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당한 끝에 도망쳐 나와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 현재 일본에서 조아스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80%는 남성이고, 주요 원인은 빚, 도박 문제, 감시 회피, 현실 도피 등으로 다양하다. 이와 별개로 일본 여성들은 점점 더 심각한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 법률에서는 성평등이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의 3분의 1이 여전히 취업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계를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여성들이 경제적 이유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호스티스, 접객권이라는 직업은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기본으로 하지만 일본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다른 선택지가 없어 이런 길을 선택하는 현실은 일본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주요 역할은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을 갖추고 카페에 앉아 남성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를 돋우는 것이다. 그러나 신체적인 접촉이나 성적인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부유한 남성들은 단순히 곁에서 이야기를 나눌 여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금액을 기꺼이 지불한다.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직업이지만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어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들도 많다.
일본은 성산업과 관련해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 매춘은 금지되어 있지만 성인 영화, AV, 아덜트 비디오 산업은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일본을 대표하는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일본 AV 산업의 규모는 방대하며 일부에서는 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성인 영화 배우를 마주치는 것이 더 쉽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2015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제작된 18금 이상의 성인 영화는 약 2만 편에 달하며 여기에 온라인 콘텐츠 및 비공식적인 유통 경로를 포함하면 그 수는 3만 5천 편을 넘는다. 이는 하루에 약 100편의 성인 영화가 제작되고 있으며 매월 4천 편 이상의 신작이 쏟아진다는 의미다. 일본 AV의 제작 비용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준이지만 DVD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한 편의 AV DVD는 3천에서 4천 엔, 3만에서 4만 원 정도에 판매되며 일본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의 성인 영화 수출량은 미국의 외서 6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수준이다. 일본 AV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촬영되는 성행위 장면이 100% 실제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AV 배우들의 건강 관리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배우들은 촬영 전 철저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며 성병 감염 여부를 비롯한 신체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받는다. 이러한 관리 덕분에 일본 AV 산업에서 성병 감염 사례는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AV 배우들은 연기력보다는 외모와 신체 비율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배우들은 항상 완벽한 신체를 유지해야 하며 촬영 중에도 별도의 보정이나 메이크업 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일본 AV 산업은 전 세계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AV 업계의 채용 방식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다. 일부 제작사는 젊은 여성들, 심지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거짓말로 유혹하여 성인 영화에 출연시키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화려한 생활에 현혹되어 이 업계에 발을 들였지만 결국 막대한 빚을 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AV 제작사들은 출연 계약을 맺은 여성들을 협박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강제로 업계에 머물도록 만들기도 했다. 일본의 비영리 단체 라이트하우스는 인신매매를 방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 동안 성인 산업에서 벗어나려는 여성 60명 이상이 이 단체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중 대다수는 18에서 25세의 젊은 여성들로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계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도쿄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는 AV 제작사들이 취약한 여성들을 속이거나 강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보고하며 이들이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인해 쉽게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처럼 일본 AV 산업은 외형적으로는 거대한 시장과 고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공정 계약, 여성 착취, 사회적 편견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처럼 일본 AV 산업은 외형적으로는 거대한 시장과 고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공정 계약, 여성 착취, 사회적 편견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Various aspects of Japanese culture offer a unique and rich tapestry of traditions, modernity, and social norms. From the intricate tea ceremonies and the art of flower arranging to the bustling streets of Tokyo and the serenity of Shinto shrines, Japan presents a fascinating blend of old and new. The Japanese people are known for their politeness, punctuality, and a strong sense of community. Their festivals, such as Hanami and Obon, reflect a deep connection to nature and ancestors. This cultural complexity is what makes Japan truly captivating. 일본의 성인 영화 업계에서는 배우 채용과 관련된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일부 채용 업체들은 대학교 캠퍼스나 피해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계약을 철회하려는 여성들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며 압박한다. 만약 여성이 이를 거부하고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일부는 성형 수술을 통해 외모를 바꾸기도 하고 일부는 비영리 단체나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이 출연한 영화의 배포를 막으려 노력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송 절차를 밟기도 전에 목숨을 끊는 사례도 적지 않다. 도쿄 아키하바라는 일본의 전자제품과 서브컬처의 중심지로 특히 오타쿠, 애니메이션과 만화 팬들에게 성지로 여겨진다. 이곳에는 다양한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메이드 카페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는 장소로 유명하다. 메이드 카페는 특정 테마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레스토랑으로 모든 종업원이 하녀 복장을 하고 손님을 주인님 혹은 공주님이라 부른다. 실내 분위기 또한 마치 애니메이션 속 한 장면처럼 꾸며져 있어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분리된 느낌을 준다. 메이드 카페에서는 고객이 왕처럼 대접받지만 이곳 역시 상업적인 공간이므로 엄격한 규칙이 적용된다. 여성 종업원들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손님과 사진 촬영도 금지된다. 일부 카페에서는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직원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객과의 사적인 접촉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메이드 카페 문화의 탄생 배경에는 일본 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현대 일본인들은 업무와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며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사회적 압박과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내성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타인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있다. 메이드 카페는 이러한 현대 일본인들에게 단순한 휴식처 이상의 의미를 제공한다. 특히 주말이나 여유 시간이 생길 때 이곳을 방문해 1시간 정도 하녀 역할을 하는 여성들과 대화하며 위안을 얻는 남성들이 많다. 이러한 경험은 일시적으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본인들에게 하나의 탈출구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독특한 문화 체험의 기회가 되어 일본 방문 시 잊지 못할 기억을 남기는 장소로 자리 잡았다. 일본의 교육 시스템은 매우 엄격하며 학생들은 마치 기계처럼 훈련받는다. 어릴 때부터 학생들은 강한 규율 아래 놓이며 학교에서 개성과 자존감을 억압당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학교에서는 단순한 교칙을 넘어 학생들의 삶 전반에 걸쳐 제한을 가하는 규율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으며 학교에 허가 없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없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는 것조차 금지되며 스마트폰 사용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남녀 학생 간의 교류도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엄격한 규율은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실상은 학생들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 학교에서 체벌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많은 학생들이 성적 압박과 경쟁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계속되는 억압 속에서 자존감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일본은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5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며 이 숫자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고령층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노인들이 가족이나 친척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죽음을 맞이할 때조차 홀로 남겨진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천 명의 노인이 혼자 사망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고독사 정리 서비스라는 특수한 직업이 생겨났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고령자의 사망 이후 그들의 집을 정리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처럼 일본의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평균 수명의 증가가 아니라 사회적 단절과 외로움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현대 스포츠계에서 다양한 종목이 발전하고 있지만 스모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고 있다. 8세기부터 이어져 온 경기 규칙은 지금까지도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스모 경기를 처음 접하는 서양인들도 이 전통적인 스포츠의 독특한 매력에 감탄하곤 한다. 스모의 세계는 일종의 봉건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사무라이들이 주군에게 평생을 바쳤듯이 스모 선수들은 자신을 길러낸 도장에서 평생을 바쳐야 한다. 선수는 한 번 소속된 도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이적이나 대여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철저한 위계 질서 속에서 살아야 하며 혹독한 훈련과 함께 서열에 따른 강압적인 문화가 존재한다. 현재까지도 여성은 스모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 몇 년 전 당시 미국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일본 방문 중 특별히 허가를 받아 스모 경기를 관람한 드문 사례 중 하나였다. 이러한 전통의 폐쇄성은 현대적인 가치와 충돌하기도 하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스모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철저한 계급 사회다. 최정상급 스모 선수들은 연간 수억 엔, 한화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제대로 된 급여조차 받지 못한다. 전체 스모 선수의 97%는 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지만 정식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도장 주인은 대부분 은퇴한 전직 선수들로 현재 활동 중인 선수들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받는다. 유망한 선수로 성장하지 못하면 생활은 더욱 비참하다. 도장에서 하급 선수들은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등의 허드렛 일을 하며 상급 선수들의 수발을 들어야 한다. 어린 나이에 도장에 들어온 선수들은 오랜 기간 외부 세계와 단절된 차에 살아야 하며 운전면허 취득, 스마트폰 사용, 연애조차 금지된다. 이러한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경험하는 선수들이 많으며 일부는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몇 년 전 한 스모 선수는 동료를 폭행한 사건으로 공개 사과를 했으며 또 다른 선수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폭행해 법정에 서기도 했다. 이는 폐쇄적인 도장 문화와 극한의 스트레스가 부른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공중 화장실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위생과 편리함을 자랑한다. 대도시의 화장실은 단순한 위생시설을 넘어 첨단 기술이 적용된 공간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공중 화장실에는 온수비대 기능뿐만 아니라 수압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작 패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사운드 마스킹 기능이 탑재된 곳도 많다. 이는 버튼을 누르면 물 흐르는 소리나 음악이 재생되며 화장실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리를 감춰주는 역할을 한다. 일본에서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다양한 콘셉트의 카페가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수면 및 포옹 카페다. 이곳에서는 남성 고객이 여성 직원과 함께 잠을 잘 수 있지만 성적인 접촉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 카페의 주된 목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편안한 수면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고객은 여성과 함께 누워 쉴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1분간 눈을 마주보기, 3분간 머리를 쓰다듬기 등의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카페는 특히 도쿄의 아키하바라 지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국수를 먹을 때 소리를 내며 먹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오히려 국수를 소리내어 먹는 것은 요리사의 솜씨를 칭찬하는 의미로 여겨진다.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이 점을 참고하여 식사 중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를 먹는 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자리 잡고 있다. 이는 1970년대 KFC의 마케팅 전략에서 비롯되었다. 1974년 KFC는 크리스마스에는 켄터키라는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고 이는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많은 일본인들이 KFC 매장을 찾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맞춰 2개월 전부터 예약을 받기도 한다. 일본은 자동 판매기, 자판기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다.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역, 상업지구, 주택가 등 어디서나 자판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본의 자판기는 단순한 음료 판매를 넘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일부 자판기에서는 따뜻한 국물 요리, 과일, 심지어 속옷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자동 판매기 문화는 일본의 편리함을 상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일본에서는 장례 행렬을 볼 때 엄지손가락을 숨기는 것이 미신처럼 여겨진다. 일본에서는 엄지손가락을 부모의 손가락이라고 부르는데 장례식을 볼 때 엄지손가락을 숨기지 않으면 부모가 불행을 겪는다는 믿음이 있다. 일본 가정에서는 위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특히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실내화가 따로 구비되어 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전용 실내화를 착용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원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일본은 오랜 역사를 가진 독특한 문화와 현대적인 혁신이 공존하는 나라다. 스모, 크리스마스, KFC 문화, 자동 판매기, 메이드 카페 등은 일본을 더욱 흥미롭고 신비로운 곳으로 만든다. 이러한 요소들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독창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당신의 감정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당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이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강하고 탄탄하게 만드는 소중한 벽돌이 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 누구나 편안하게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위해 최고의 선택을 제공하며 깊은 가치를 담으면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하려 합니다. 그곳에서 당신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채널을 응원하는 따뜻한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더 나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